자, 1년 전으로 잠깐 한번 돌아가 보시죠.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이정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이런 발언을 했었죠. 그 당시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성남시청뿐만 아니라 이재명 씨, 그다음에 경기도청, 하천대유, 천화동인 전부 압수수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압수수색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저희가 언론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저희 나름대로 절차를 밟고 있다는 나름대로 말씀.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실 수사, 권력 눈치 보는 수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특정인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해서 조사 계획, 소환 계획이 의지가 없느냐라는 지적이 있으신데 그 부분도 저희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팀 의지와 관련해서 늘 이렇게 우려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저희 수사팀의 역량이나 그리고 공정함을 믿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대장동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대장동 수사 이제 1기팀이라고 불리죠. 아까 이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그 당시. 근데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 문건 있잖아요. 42억 5천만 원이 남욱 변호사가 조성했다라는 그 이제 내용 증명의 그 문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1년 전쯤에 자금 흐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봤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살펴보지 아니했다. 42억 5천만 원이 조성됐다라는 진술이나 이런 건 1년 전에 있었는데 그러면 자금 흐름이나 사용처나 이런 것들을 조사했었어야 하는데 미진하게 수사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자 그렇다면 그래서 검찰이 대장동 1기 수사팀의 축소 수사 의혹이 불거졌고 만에 하나 축소 수사했다라는 뭔가 물증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시에 그 검사들을 향해서 직권남용, 사법 처리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유동규 씨나 남욱 씨가 이제 진짜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두 사람들은 내가 지은 죄만 뭐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진술을 180도 바꿨습니다. 결국은 검찰 내부에 이제 갈라치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전 참 지금 오죽하면은 지난 28일 법정에서 김만배 씨 측에서 남욱 씨한테 공박을 합니다. 자꾸 입장을 바꾸면서 자기 주장을 하니까 이 남욱 씨가 또 변호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변호사다 보니까 법리에 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형량이랄지 이런 것들을 줄이려고 계속 뭐 전문 진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쏙쏙 빠져나가죠. 어디서 들었다. 난 여기서 들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만배 씨 측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지금 진술 신빙성 없다. 남을 공박을 해요. 한번 또 보십시오. 지난 한 보름 전쯤인가요? 중앙지법의 부장판사가 유동규 씨를 질타를 합니다. 당신 보니까 이 판사 얘기예요. 유동규 씨. 예. 왜 불구속 수사 이런 것도 없고 검찰과 딜을 하더라. 당신 진술을 자꾸 바꾸는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부장 판사가 온 겁니다. 검사가 아니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진술을 바꾸고 있어요. 지금 나오는 저 주장도 아마 남욱 씨가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증명이라는 게 보니까요. 이모 씨라는 사람이 저도 기사를 꼼꼼히 보니까 이모 씨라는 사람이 인테리어업자 남모 씨로부터 20억을 받더라고요. 42억 5천만 원을 만들려고. 그리고 전달을 했다는 과정인데 이 내용 증명 내용은 일종의 협박장 비슷해요. 왜 내 돈 가져갔는데 빨리 돌려주지 않느냐. 이거를 2014년, 15년 주고 못 받으니까 20년 4월에 이걸 보냅니다. 예. 그리고 이 진술을 언제 하냐면요. 저는 정권도 바뀌었는데 왜 모르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이 이모 씨가 법정에서 한 진술이에요. 근데 검찰이 뒤늦게 이게 무슨 대단히 물증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또 흘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물증이 되겠습니까? 그 단계를 봐도 이 씨는 42억 5천만 원을 해서 남 씨한테 줍니다. 근데 남 씨는 또 김만배 씨한테 한 10억이 없어져요. 예. 32억 4천만 원 주고 또 김만배 씨가 이거를 무슨 이재명 시장 측에 줬다고 남욱 씨는 나는 들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증거가 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 너무 허황되고 일방적 진술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하나만 좀 말씀 좀 예. 할까요? 일단은 저 일기수사팀에서 축소사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내에서 강도 높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유동규, 남욱의 진술만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러면 구속영장 발부 안 됩니다. 정진상이나 김용. 그러니까 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둘이 구속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진술만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죠. 예. 다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냐면 일기 수사팀에 그때 그런 진술이 나왔으면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는 검찰들이 확보한 자료들을 그때 검사들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하지 않은 게 혹여 축소수사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는 거는 충분히 그건 개연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하니까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서른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내려와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냈다고 하네요. 무슨 맥락에서 나온 얘기였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겠다.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싸워서 돌아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당대표를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아마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우리 당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역시 이재명이구나 라고 박수 칠지도 몰라요. 네. 그런 방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건 선택은 이재명 대표가 할 문제죠. 네, 서른 의원이 저렇게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설 의원의 저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야당을 탄압하고 또 우리 민주당을 흔들어대기 위한 분열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실 검찰발 단독들인 것이거든요. 네. 단일 대우가 깨진다기보다는 더 단단해질 것이다. 검찰의 유례 없는 전방위적 정치 탄압에 당이 똘똘 뭉쳐서 공동 대응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당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서른 의원의 그 발언은 네.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서른 의원의 저 발언에 대해서 박찬대 최고는 개인 의견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찌됐건 더불어민주당 169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제1야당인데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속도를 거듭할수록 당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